이 점에서 훨씬 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입장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을 인정했다는 그런 오만과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을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기독교 관계의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십계명과 연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의 내용이고, 이것이 주기도문 중에서 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네 번째 청원하고 연결해서 경제적인 민주주의와 아주 깊이 연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가 밥 먹여주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먹고 사는 일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정의롭게 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면은 그 정권이 무너지고 굉장히 나쁜 욕망을 막 이제 이렇게 부추기면서 불의가 강한 정치인도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면은 막 지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이제 현실이니까,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인간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일이고, 성경에서도 먹고 사는 일을 이제 중요하게 인정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에 있는 경제에 대한 두 가지 강령은 결국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주기도문하고 훔치지 말라는 8계명인데, 이렇게 이제 풀어서 보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양식이에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한국말로는 그렇고 영어로도 our daily bread죠. 그리고 히브리말 원어에도 대체로 이제 그런 복수 의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서 분석하면은 우리의 양식은 나의 양식과 너의 양식과 우리가 같이 먹을 양식, 이 세 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식 기도는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내 이웃한테도 양식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도 양식을 달라는 이웃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 같이 들어있다. 훔치지 말라는 계명은 잘못 생각하면 꼭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만 이롭고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불리한 계명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물건이 아니고 권리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경제적인 그 갈등과 경제적인 민주주의와 관계된 계명이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노동권, 또 회사 경영자의 경영권, 또 대주주의 어떤 지배권과 일반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이제 배당을 받을 권리, 뭐 농민들의 집단적인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권리를 경제적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먹고 사는 일은 민주주의와 관계없이 완전히 개인적인 차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가 이제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점에서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거를 한번 옛날부터 역사를 가지고 쭉 보면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농업 사회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그 한국 같은 자본주의 산업화가 된 거가 1970년대, 80년대니까 인류 역사의 굉장히 큰 부분이 농업 사회인데, 이거는 이제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땅을 소유한 지주, 그다음에 자기 땅을 작게 소유한 자작농,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 이런 형태로 사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있었고, 산업사에서는 이제 회사 직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여기에는 뭐 기업주, 관리자, 생산직, 사무직 이런 형태로 먹고 사는 역할을 하게 돼 있고,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뭐 20살 넘어까지 하고 아주 아기 때를 빼면은 거의 20년 이상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능력을 얻기 위한 이제 그 준비 이제 기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냐는 것 때문에 교육과 관계에서 굉장한 경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지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 학교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
직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 여러 형태가 있고, 또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는 시장 마켓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죠. 상업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서 소득을 내야 되는 그 관계가 있는데, 그 시장에서는 판매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커스터머들의 관계가 이제 서로 대립돼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내 몸을 팔아서 내 노동을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이제 그 일이 이 사적인 인생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는 이 일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아까 이제 사적으로 토지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뭐 학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산다고 한다면은 민주주의는 광장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사는 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민주주의가 되기 전에는 영주들이 토지를 가지고 귀족들이 농민들의 대부분은 소작농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되고 농지개혁이 되고 귀족 신분이 철폐된 이후로는 토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평등한 거로 됐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업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권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 크게 발전을 한 겁니다. 민주주의가 기업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 거는 민주주의 이전에는 기업을 할 자유가 없이 국가가 주는 특권으로만 기업을 할 수 있었는데, 민주주의에서는 기업을 하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사업을 벌려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민주주의로 이루어졌고, 민주주의 이전의 노동자들은 뭐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나오듯이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있거나, 뭐 그 이전까지 가면은 이제 뭐 노예 노동 같은 처지에 있었죠. 근데 민주주의 혁명 이후에 또 노동운동이 발전하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이런 노동 3권 노동자들의 권리가 이제 보장이 되면서 그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발전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은 토지를 통해서 먹고 살 권리도 더 강화시키고, 기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도 더 확대하고, 또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도 더 보호하고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밥을 먹여준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밥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답으로 거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권리들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정당제도를 통해서 이제 경쟁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에 대한 것도 토지 정책을 놓고 계속 민주주의 정치와 관련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권과 노동권은 노동조합과 이제 경영자 협회 간의 정치 제도를 둘러싸고 계속 경쟁을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21세기가 들어오고 특히 최근에는 AI 인공지능이 발전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노동과 어떤 취업 조건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상품을 팔 권리뿐만 아니고 나의 일할 능력을 팔 권리가 이제 좀 흔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이 민주주의 제도가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경제적인 권리가 한쪽으로만 집중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는 제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은 뭐 기본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시장에 주는 특이한 점은 판매자의 권리를 치면은 그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뭐 기업, 재벌의 뭐 가족 이런 사람들 굉장히 힘이 세 보이는데, 소비자의 권리라는 쪽에서 본다면 힘이 없는 이 개인들이 소비자로 있을 때는 돈 많은 이제 그 대기업 재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불매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시장을 통해서 민주주의, 경제적인 민주주의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노동 환경과 이제 취업 환경의 변화도 결국에는 각각 개인들이 애를 써가지고 이제 극복을 하고 진로를 찾아야 되는 노력도 있지만, 이거를 한 사회 전체로 또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또 민주주의 제도를 통한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기도 하면서 민주주의를 굉장히 위협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항상 큽니다. 히틀러 나치즘이 발생했던 거에는 그 당시 독일이 공황과 전쟁 보상금 때문에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태의 기회를 이용해서 그 극복의 방법이라는 것이 인류 최대의 악으로 나온 것 비슷하게, 또 경제 불황에서 벌어지는 사양 산업 분야 이런 데서 오히려 그 노동자들이 독재적인 거나 인종주의적인 권력을 지지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민주주의와 먹고 사는 문제와 민주주의의 문제, 또 그다음에 성경적인 정의의 문제, 또 결국엔 나 자신이 먹고 사는 것만큼 이웃이 먹고 사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제 8계명의 해석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거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정치적인 반대파를 투표 용지로 싸우고 총알로 이제 싸우지 않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관계, 그 다음에 선거 선악과를 마음대로 따먹고 이웃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도록 하는 제 9계명과 법치주의, 하나님 법정의 증언의 문제, 그 다음에 나의 권리와 이웃의 권리, 나의 양식과 이웃의 양식을 서로 이제 어떻게 대등하게 또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큼 내 이웃의 경제적 이익을 집단적으로 존중하고 또 경쟁하고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제 8계명의 내용으로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질문들을 현재 존재하는 보수적인 기독교, 진보적인 기독교, 무관심한 기독교가 완전하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면은 그 문제를 푸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이중계명 중에 이웃사랑계명과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계명들을 가지고 깊이 한번 같이 토론해봤습니다. 이 토론이 완전한 답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질문을 계속 내고 답을 같이 찾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또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실천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공공의 악을, 집단적 악을 생산해내고 있는 지금 오늘 21세기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독교와 교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그런 과정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